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흔히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투, 분위기, 행동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는 식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식물을 키우고 가꾸다 보면 그 식물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과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를 닮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물을 좋아하고 키우고 계신가요? 오늘도 정말 많은 가을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다양한 식물 키우는 방법도 함께 있으니 오늘도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다양한 색감 가지고 있는 휴켈라 입고가 되었습니다. 총 5가지 색깔인데요. 하나하나 잎이 정말 아름답죠. 노지에 심어서 군락을 이루면 멋진 모습으로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화분에 식재를 해도 예쁜 잎을 감상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색이 있는 잎이 예쁘기 때문에 식물들 유난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키워볼 만한 가치가 있죠. 뒤이어 보여드릴 장미와도 함께 식재해 두시면 아름다움이 배가 될 수 있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 아스파라거스 되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요, 언뜻 보면 고사리처럼 보이지만 실은 백합과의 식물입니다. 서양에서는 꽃다발이나 부케의 장식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식물이죠. 반그늘을 좋아합니다. 얇은 줄기에 촘촘하게 난 잎이 부드럽죠. 다음 식물 사계코스모스입니다. 잎장 너무 예쁘죠? 꽃도 앙증맞게 연보랏빛으로 피어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꽃을 볼 수 있는 식물들 되겠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햇빛과 충분한 관수는 필수 되겠습니다. 야생화로 노지에서 키우는 경우 건조에 강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식재해 주시면 좋고요. 화분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여름에 직사, 광선만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을 장미도 예쁘게 꽃몽울이 생기기 시작한 품종이 있네요. 색감은요, 빨간색, 노란색 투톤, 그리고 보라색까지 다양한 인기 있는 4가지 데리고 왔습니다. 장미가 보통 잘 자라나는 공간 궁금해 하시잖아요. 하루에 6시간에서 최소 4시간 정도는 햇빛이 드는 공간에서 장미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너무 바람이 센 곳은 피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겨울철 바람은 매우 찬 바람이 불기 때문에 동해 피해에 유념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을에 예쁜 장미꽃 한번 보시고요. 겨울에는 장미가 꽃을 피우지 않죠. 겨울에는 장미 휴면기에 들어가서 겨울 동안 에너지를 꾹꾹 축적을 해두고 봄에 또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지의 장미는요, 가뭄에 강한 편이지만 처음에 노지에 옮겨 심은 경우에는요, 아직 제대로 자리 잡기 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상태 살피면서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쁜 꽃을 감상해 주시고 꽃이 지고 나면요, 가지는 되도록 빨리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꽃을 그대로 두면 열매가 맺죠. 나무의 힘을 세약하게 하거나 가느다란 가지 끝에 눈이 여러 개 나오게 되면 다음 시기에 좋은 꽃을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진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을에는 장미가 마지막으로 아름다움을 발산해주는 계절이죠. 이때 피어나는 장미들 특히 우아하고 매력적인 느낌 가득합니다. 여름 더위가 지나간 후에 시원한 바람과 함께 화려한 꽃을 피워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 때문이겠죠. 다음 식물 은청가문비 나무인데요. 이름부터 너무 예쁘죠. 말 그대로 회색빛이 도는 은청록색의 침엽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청가문비는요, 원추형의 멋진 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로도 사용이 정말 많이 되는 식물이죠. 초겨울이 되면 인기가 더 많아지는 식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계절 내내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침엽수의 매력이 있는 식물이죠. 다음 야생화는 연잎 양귀비 되겠습니다. 입자로 보시고 양귀비라는 거 바로 알아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줄기를 자르면 붉은 색상의 혈이 나온다 하여 혈소초라고도 불립니다. 단연생이고 노지 월동도 가능합니다. 휴면하게 되면 잎이 없어도 죽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키워주시면 뿌리가 살아있습니다. 다양한 색감 백일홍도 입고가 되어 있는데요. 색감 정말 화사하죠. 화단 장식하는 식물로 인기 만점인 백일홍 되겠습니다. 색감 정말 쨍한 느낌 가지고 있고요. 화려하고 몽환적인 느낌까지도 있습니다. 꽃도 오랫동안 피어나는 특징이 있죠. 다음 식물 수꾼 코스모스 중에서도 썬빔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스콘 코스모스 종류들 햇빛 매우 좋아하는 식물로서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해서 개화를 많이 합니다. 많은 꽃이 한꺼번에 개화하기 때문에 화단을 꾸미기 너무 좋죠. 꽃이 만개하고 지고 나서는요, 꽃대 잘라주시면 새순이 올라와서 다시 꽃을 피곤 합니다. 다음 식물은 보라색 꽃이 별처럼 피어나는 히도미입니다. 꽃이 작지만 눈에 바로 띄는 식물이죠. 히도미는 수직으로 자라지 않고 수평으로 퍼져 나가면서 뿌리가 늘어나는 특징 가지고 있죠. 이렇게 가득 밥을 채우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 앞에는 램즈이어 나와 있는데요. 램즈이어 식물 자체가 가뭄에 정말 강한 식물이죠. 가뭄이 지속돼도 오래된 잎의 일부를 잃게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거해주면 식물 자체 잘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장마 때 너무 젖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해주세요. 다음은 프리지아와 수선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프리지아, 수선화 정말 인기가 많죠. 꽃도 예쁘고 화분을 가득히 채워주죠. 내년, 내후년까지 키우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프리지아는 겨울 동안 성장을 하는 식물이죠. 겨울에 빛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프리지아, 수선화 구근은요, 11월, 12월까지도 식재 가능합니다.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은요, 조금 더 늦게 심어도 괜찮고 구근의 깊이의 1.5배 정도 구멍을 파서 식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과 닮은 플럼바고입니다. 꽃을 피어내기 시작했는데 뜨거운 여름이 가고 보기만 해도 청명해진 하늘을 너무나 닮은 색감입니다. 꽃 아래는요, 수국처럼 작은 꽃들이 모여 둥근 공을 만들어내는 모양으로 피어나고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꽃이 자라납니다. 플럼바고는 소품과 15cm 중품 두 가지 사이즈로 들어와 있습니다. 플럼바고 물을 주는 방법은요, 겉흙이 마르면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가 더운 공간인 식물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성장을 거의 멈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겨울에는요, 물을 주는 속도를 늦춰주시고 여름, 가을에는 충분히 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란다에서 월동 무난하게 보내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 이탈리안 사이플러스입니다. 유럽 다녀온 분들은 하나같이 올리브나무와 이탈리안 사이플러스 매료되어 국내로 돌아오시는 경우 많더라고요. 고흐의 명화 속에 단골로 등장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피톤치트가 가득한 나무 중 하나로 거시식물, 구가식물,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아름다운 침엽수로 생각해주세요. 동글동글 귀여운 펠리아 페페 데리고 왔습니다. 반양지 혹은 반그늘에서 키우고 싶은 식물 찾으신다면 추천드릴 만합니다. 기본적으로 온실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워주시고 너무 뜨거운 직사광선 피해주세요. 요즘에 해국도 정말 많이 찾고 계신데요. 연보라빛 꽃을 피워주죠. 작고 소중한 느낌의 꽃을 피워주는 해국입니다. 노란 꽃망울이에서 드디어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긴쿠따루 되겠습니다. 노란 작은 꽃들을 예쁘게 달고 있는 모습 너무나 귀엽죠. 4월과 5월 동안 꽃망울이 맺히고 여름, 가을 내 노란 꽃을 보여주고 겨울에는 다시 봄을 준비합니다. 농원의 팝콘 베고니아 총 4가지 색상이 입고가 되어 있고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키울 때 풍성하고 예쁜 꽃에 절로 눈이 가기 마련이죠. 팝콘 베고니아는요, 잎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그러면서 귀엽기까지 합니다. 풍성함은 말할 수 없이 풍성하죠. 도톰한 잎과 줄기의 물을 잘 저장하는 습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조에 강합니다. 또 키우는 환경이 잘 맞으면요, 사시사철 꽃을 피워주는 매력 가득 식물 되겠습니다. 집 베란다 혹은 안에서 들여서 키우기도 좋죠. 앞서 보여드린 팝콘 베고니아와 또 다른 느낌을 보여주는 오렌지 빛깔의 꽃이 아름다운 스파크 베고니아입니다. 스파크 베고니아는요, 잎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고 풍성한 느낌을 주는 베고니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굵은 베고니아에 속하는 식물로 번식도 잘 되는 종류 되겠죠. 오렌지 빛깔 꽃이 노를 닮은 듯한 모습 가득합니다. 빠르게 품절되었던 아메리칸 블루도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나팔꽃을 닮은 듯한 모습 가지고 있고요. 푸른 색상의 앙증맞은 꽃이 다금다금 꾸준하게 피어줍니다. 또한 아침에 예쁜 꽃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선물을 받은 듯한 느낌도 들죠. 중품으로 15cm 입고가 되어 있고요. 줄기 마디마다 꽃이 맺혀 있습니다. 무늬개국입니다. 무늬개국 역시 빠르게 품절되었다가 드디어 입고가 되었습니다.
되었죠. 노란 색상의 별 모양의 꽃이 피어주고요. 화분을 가득히 채워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남천 되겠습니다. 반상록 화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사계절에 걸쳐서 볼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 정말 많이 키워지는 식물 중 하나고요. 10cm 소품으로 입고가 되어 있고 자색 남천과 무늬 남천, 일반 남천 또 중품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절초입니다. 구절초 하나 둘씩 꽃을 피워주기 시작하는데 진분홍은요 다른 구절초보다도 꽃의 크기가 약간 더 큰 느낌을 보여주네요. 구절초는요 어디서든 잘 자라나는 식물에 속하죠. 진분홍 색상 이외에도 농원에 정말 다양한 색상의 구절초 있습니다. 모종으로 키우시다가 외목대 나무처럼 키워내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구절초 또 대표적인 가을 식물이기도 하죠. 쉼없이 꽃을 피워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구절초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각지 잘 자라나는 특징 가지고 있죠. 구절초는요 반려식물로도 인기가 많고 야외, 노지, 베란다 등등 모두 잘 살아내는 특징 가지고 있죠. 생명력 강한 식물의 대표주자 에키네시아 아닐까 싶습니다. 농원에 10cm 포트 에키네시아 총 3종류 있고요. 옐로우 색상 그리고 주황빛깔이 아름다운 슈프림 캔탈루프 색상 그리고 진한 핑크색이 아름다운 기디 핑크 있습니다. 에키네시아는요 이렇게 여름부터 겨울 모두 다 잘 견뎌내는 야생화 중 하나 되겠습니다. 꽃이 수직으로 펼쳐지면서 자라나는 특징 가지고 있고요. 여름철 더위는 물론 겨울철 추위까지 잘 이겨내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상록 넋줄고사리 혹은 호마타 고사리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성장하면서 거미의 발을 닮은 듯한 근경이 퍼져 나가고요. 이 근경에서 새송이 뿅 나오는 것이 특징인 식물이죠. 물만 너무 말리지 않으면 사계절 푸르고 하늘하늘한 모습을 감상 가능한 식물입니다. 덴드롱은요 덩쿨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대를 설치해주고 타고 올라가게 관리해주셔도 예쁜 모습 감상 가능하시고요. 손지르기 해주시면서 가지수를 늘려주시면서 키워도 좋아합니다. 물은 좋아하는데 가습한 환경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통풍을 유념해주시면 좋습니다. 정원에 포인트 주기 또 좋은 식물이 바로 란타나인데요. 노란, 주황, 분홍, 빨강 아기자기한 꽃들이 모여서 피어나는 너무나 예쁜 식물 되겠죠. 버베나의 일종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향기도 상큼하고 자몽향이 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는 예쁜 열매까지 잘 맺어서 관상용으로 너무나 좋더라고요. 초록 색상과 핫핑크 색상이 이렇게 매혹적으로 조화롭게 섞여 있을 수 있을까 싶게 만드는 룬데리 파티타임 되겠습니다. 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 베란다를 화려하게 장식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식물 되겠습니다. 키우기도 어렵지 않은 식물에 속하고요. 입장이 아름다운 식물들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스킨도 그중 하나 되겠죠. 오랜 기간 동안 키워봐도 이만큼 관리를 많이 안 해도 잘 자라나는 식물이 있을까 싶기도 하죠. 매우 잘 성장하는 식물입니다. 줄기를 자르면 자르는 대로 풍성해지죠. 다음은 여인초 되겠습니다. 여인초는 실내에서 인테리어 식물로 키우기 너무나 좋은 식물인데요. 개업 선물하기에도 좋고 집들이 선물하기에도 좋습니다. 키우기가 까다롭지가 않기 때문에 물을 수시로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관리가 매우 편한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황금천리향 되겠습니다. 입장을 보시면 황금 색상의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기도 정말 좋아서 향이 천리까지 간다 하여 천리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정원의 바위 틈 공간 혹은 빈틈 공간에서 키울 식물 추천드리겠습니다. 황금 논향나무 되겠습니다. 황금 색상으로 잎이 물 들어가는 거 역시나 확인하실 수 있죠. 줄기는 구불구불하게 약간은 덩쿨지게 자라납니다. 잎의 색감도 아름답고 약간은 비스듬히 누운 형태로 자라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넘어오면 평상시에 못 보던 꽃들도 숨어 있었던 꽃들도 꽃이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문자초 4가지가 새로 입고되어 있는데 각각의 색상이 정말 운치도 있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죠. 대문자초는 대표적인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입니다. 꽃이 무리지어 피는 모습이 나비 같은 생각이 들죠. 정말 아름다운 꽃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특히 인기 많은 꽃 중에 속하죠. 개량이 많이 되면서 이렇게 풍성한 느낌을 주는 대문자초도 많이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문자초라는 이름은요, 꽃의 모양이 한자, 대자, 큰 대자를 닮아서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위떡풀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죠. 꽃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보면 바위치, 범외귀가 식물들과 많이 닮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척 정도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대문자초는요, 범외귀처럼 약간은 습하고 반나절 그늘진 공간 선호합니다. 우리가 식물 키우다 보면 항상 해가 들어야 한다, 빛 많이 받아야 한다 라는 조언 많이 듣잖아요. 하지만 대문자초는요, 어지간해서는 반나절 그늘진 공간에서도 무리 없이 자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수월한 종류이기도 하죠. 저희 농원이 경기 북부 고양시 원당역 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하우스 안에서 월동을 시켜보니 아주 잘 되더라고요. 중부지방에서는요, 베란다 월동 아주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부지방에서는요, 노지 월동도 가능해 보입니다. 월동 여부는 사실 키워보지 않는 이상은 환경마다 온도 따라 다르니까 직접 부딪혀 보는 게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대문자초는요, 12cm 화분에 식재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네팔 요정은 15cm 화분에 식재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살송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도자기에 예쁘게 심겨져 있습니다. 치살송은 꽃보다 예쁜 다육이로 알려진 식물 되겠죠. 손 안에 아담하게 들어가는 사이즈 되겠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자생하는 다육식물로 자가 생식으로 씨앗을 만들면서 종족을 퍼뜨리죠. 이 말인즉슨 꺾꽂이나 잎꽂이 등등으로 번식이 매우 잘 되는 종류라는 뜻입니다. 아틀란티스 세덤입니다. 연두색의 잎에 화사한 크림색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돌나무과의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건조에도 강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다음은 사피니아 페추니입니다. 진한 보랏빛, 자줏빛의 꽃이 나팔꽃을 닮았고요. 생명력도 좋고 가을까지 쉼없이 꽃이 피어나는 식물이죠. 다음은 우리나라 특산식물 강원도 고원지대 및 숲속 그늘에서 잘 자라나는 금강 애기나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나리라는 의미로 애기나리라고 불리는데요. 금강 애기나리는요, 성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한 개째 심어 놓으면 폭이 상당히 풍성해지면서 잘 자라납니다. 야생화 특유의 매력이 있는 식물 되겠죠. 다음은 솔나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강 애기나리와 또 다른 느낌이 있는데요. 잎이 솔잎을 닮았다 하여 솔나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줄기와 잎을 보시면 가녀린 듯한 모습을 보실 수도 있지만 그 뒷면에 부드럽고 우아한 자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은은한 분홍빛으로 소녀스러운 감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식물이고요. 전국에서 노지활동 가능한 식물입니다. 농원의 상사화는요, 4종이 있는데요. 진한 색상이 아름다운 진노랑 상사화, 분홍 상사화, 제주 상사화, 진한 빨강이 꽃무릇 상사화 되겠습니다. 상사화라는 이름은요, 이름 봄에 나온 잎이 사라지고 여름에 꽃을 피우는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잎과 꽃이 같은 시기에 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의미로 상사화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상사화는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로 전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현재 꽃을 보여주고 있는 상사화는요, 꽃무릇 상사화 되겠습니다. 상사화는요, 환경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잘 피어주는 야생화이기 때문에 정원에 식재하기 너무 인기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꽃무릇 상사화 이렇게 포트에 심겨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세요.
찬바람이 불어오니 어김없이 사랑초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잎장 하나하나 흩날리는 모습에 여리여리한 모습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랑초 의외로 번식도 정말 잘 되고 한겨울 추위에도 베란다에서 거뜬히 버틸 정도의 강인한 생명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세미 노바가 은은한 분홍색의 빛깔을 보여주었다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땅콩 사랑초는요, 핫핑크의 색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기를 수 있는 사랑초 중 하나가 땅콩 사랑초 되겠죠. 다음은요, 초코 잎장을 가지고 있는 초코잎 사랑초입니다. 어떤 식물과 합식을 해도 번식이 정말 잘 돼서 해가 지날수록 더 많은 양의 구근을 늘려주는 사랑초 중 하나 되겠습니다. 보라 색깔 나비 잎장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고 꽃은 연보라 색상을 가지고 있는 사랑초입니다. 종류별로 사랑초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식재를 한 사랑초여도 자라나는 속도가 구근마다 다를 수 있죠. 이렇게 조금은 앙증맞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이 오렌지 빛깔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랑초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잎장에 프릴감이 들어있는 사랑초가 프릴 사랑초, 쨍한 느낌으로 자라나는 사랑초가 SP 오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구분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어떤 핑크 사랑초입니다. 아직은 꽃이 없는데 잎장이 갈라지듯이 갈라진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잎장이 독특한 사랑초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블러드 계열, 산미구엘라 계열이 그중 하나가 되겠죠. 산미구엘라는 대표적인 목사랑초 중 하나죠. 자라면서 수영이 멋들어지게 자라기 때문에 취향 맞게 지지대 설치해 주시면서 수영 잡아주셔도 됩니다. 꽃은 노란색 별 모양으로 피어나는 특징 가지고 있죠. 사랑초 구근을 모아서 이렇게 작년쯤에 큰 화분에 식재를 해두었는데요. 큰 화분에 가득 채울 만큼 땅콩 사랑초 너무 예쁘게 피어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분에는 제가 아마 SP 오렌지와 프릴을 삽식해서 식재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외에도 농원에는 다양한 사랑초가 입고되어 있으니 문의 주시면 리스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인기 많은 찔레 품종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식물 중 하나가 가시 없는 찔레들 아닐까 싶습니다. 가시 없는 겹찔레는 목향 장미라고도 불립니다. 내한성은요, 영하 18도까지 월동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중부지방인 경우에는요, 월동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 없는 노란 찔레, 핑크색 이렇게 두 종류 있고요. 덩쿨 식물입니다. 성장하면서 위로 쭉쭉 뻗어가면서 자라나는데 덩쿨 식물 특유의 줄기가 구부러지는 아름다움도 있죠. 가시가 없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서도 잘 기르시는 것 같고요. 카페나 게스트하우스에서도 많이 키우는 덩쿨성 성질의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도가 잘 맞으면요, 이 친구 계속 피고 지고를 반복해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장미와 찔레 농원에 정말 많이 입고가 되어 있는데요. 문의 주시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장미나 찔레 뿌리가 깊은 식물들이기 때문에 식재해 주실 때 구덩이 파서 비료 살짝 넣어주시면 멀칭 비료를 위에 뿌려주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가목 되겠습니다. 찔레와 또 차별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죠. 화려하고 매혹적인 겹꽃송이를 보여줍니다. 장미과의 낙엽 간목이고요. 생명력도 좋아서 키우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추위에도 무척 강하기 때문에 노지활동 가능한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 화분 하면 생각나는 자스민과 식물 함박자스민 보여드릴게요. 아라비아 자스민이라고도 하고요. 꽃은 하얀 색상으로 홑꽃으로 피어나는데 눈에 바로 띄고 화사한 느낌이 가득한 식물 되겠습니다. 15cm 중품 포트에 식재되어 있죠. 다음은 꽃베고니아 5가지 종류 데리고 왔습니다. 색상 너무 화사하고 아름답죠. 겹꽃으로 피어 있기 때문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꽃베고니아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 가득한 공간에서 키워주시는 것도 좋고요. 물을 주시고 나서는 통풍 잘 되게 말려주시면 좋습니다. 베고니아 식물 줄기와 잎을 보시면 단단한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베고니아는 주로 잎과 줄기에 수분을 많이 저장하는 식물이죠. 물주기
물주기는요 조금은 게을리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베고니아가 우리 곁을 떠나는 이유는요 주로 가습인 경우가 많죠. 물주기는요 약간은 게으르게 해주셔도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어떻게 주어야 할지 모를 때는요 화분에 손가락을 쿡 찔러 보고 속끝까지 마른 것을 확인하고 줄기와 잎을 만져봐서 탱글탱글하지 않으면 그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주실 때에는요 이렇게 예쁜 꽃과 잎에는요 물이 닿지 않게 해주시면 좋죠. 꽃이 지면 바로 꽃을 따주시면서 제거해 주시면 그 다음 에너지가 다음 꽃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꽃베고니아는요 겨울에 10도에서 15도 정도로 관리해 주시면 좋고요. 분갈이 같은 경우에는요 식물의 생장이 왕성해지는 시기인 봄에 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또 분갈이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비료 올려주시면 좋고요. 한겨울과 한여름에는 비료를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식물 인디언벨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이 너무 지금 예쁘게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인디언벨은요 아르헨티나가 원산지인 식물로서 고온한 환경을 좋아하고 습한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현재 대품으로 풍성하게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밝은 그늘에서도 잘 지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키우실 겁니다. 다음 갯모밀 보여드릴게요. 갯모밀 양지 바른 공간 어디서든 참 잘 자라나는 식물이죠. 월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갯모밀 겨울에 실내에서 들여 키우시는 경우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갯모밀이라는 이름은요 음식에 들어가는 메밀과 비슷하다고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가을의 여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아스타인 것 같습니다. 삼색으로 식재되어 있는 혼합포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아스타 겹꽃으로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다음은요 용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용담은요 농원에 총 2가지 색상 있고요. 포트별로 사이즈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자막을 이용해 주셔서 주문해 주시면 되겠죠. 요즘에 용담 꽃망울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색감이 매우 신비로운 푸른빛과 분홍빛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가 낮게 자라지만 산과 들에서도 잘 보이는 식물 중 하나가 되겠죠. 다음 식물 바위치입니다. 돌과 바위 틈 사이 식재해 놓으면 그 모습이 아름다운데요. 잎과 또 다르게 아주 아담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다음 식물 칼미아 되겠습니다. 진달래과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꽃을 보면요 매우 독특하면서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단박에 드실 겁니다. 중부지방에서도 월동이 가능한 식물이고요. 마치 솜사탕 속에 별사탕처럼 꽃이 피어납니다. 크기에 따라서 2가지 사이즈 있습니다. 산성 토양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이죠. 관상용으로 많이 식재하는 식물입니다. 농원의 풍년목은요 일반 풍년목과 자색의 잎을 가지고 있는 자엽 풍년목 2가지 종류 있습니다. 봄과 가을 모두 풍성하게 꽃과 잎을 감상할 수 있는 나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매우 독특한 느낌 가지고 있죠. 마치 불꽃놀이의 폭죽이 터지듯이 자라나는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키우기도 어렵지 않은 나무인데요. 목대가 이렇게 굵어졌을 때에는요 물 빠짐이 좋은 화분에서 물을 자주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되겠죠. 뿌리가 꽉 찬 느낌이 드시면 분갈이를 해주시고 수영을 정리해 주시면서 가지치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취향에 맞게 가지의 형태를 잡아가면서 키울 수 있는 나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아프리칸 바이올렛 되겠습니다. 세로로 한 줄씩 3개 묶음으로 판매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록색, 보라색, 분홍색 최대한 골고루 담아 보았습니다. 번호별로 구성과 분위기 되게 비슷하게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잎의 색상 그리고 꽃잎의 색상이 진하기가 약간씩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구성
형성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칸 바이올렛은요, 연중꽃이 수시로 피어나고요.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식물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번식이 아주 쉽다는 점이죠. 잎자루를 흙에 꽂아 두면 한 달 뒤 정도부터 뿌리가 내려서 새로운 개체로 번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식을 시키는 거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꽃이 잘 피기 때문에 식물 관찰하기에도 좋은 식물이죠. 다음은 미니 바이올렛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니 바이올렛은요, 낱개 한 개씩 판매하고 있고요. 7cm 보트에 식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올렛 가격 차이는요, 희귀성의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번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혹은 언제 도입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리틀 카부트 보여드릴게요. 청록색이 꽃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잎장은 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키틀 카부트 되겠습니다. 바이올렛 꽃말은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진한 녹색의 잎에 털이 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잎자루도 곱고 꽃밤이 있는 식물들도 있더라고요. 바이올렛 키울 때 많이 신경 쓰는 부분 역시나 물주기죠. 일단 꽃과 잎에는 물이 닿지 않게 신경 써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면 간수 추천드립니다. 잎에 솜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물방울이 고여 있으면 안 좋을 수 있죠. 또 꽃잎에 물 닿으면 색이 바를 수 있고 개화 기간도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흙이 마른 거 확인해서 저면 간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면 간수를 할 때 너무 오랫동안 까먹고 담궈 두시지 마시고 흙이 물을 빨아 올렸다 생각이 드시면 화분 속에서 잘 건져내 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가습하게 되면 오히려 잎이 짓물러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또 잎이 부족하면 온몸으로 물이 마시고 싶다고 표현을 해주는 식물입니다. 잎끝이 말려 올라가는 거 확인해 주시면서 저면 간수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겨울철에 물주기 해줄 때 포인트는요, 수돗물을요 바로 틀어서 주시면 뿌리 냉이 입을 수도 있죠. 때문에 한나절 정도 물을 받아 두었다가 미지근해지면 물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12cm 보트에 식재되어 있는 폼폼 국화 되겠습니다. 요즘에 인기 정말 많았던 그린 색상과 분홍 색상 그리고 노란 색상이 합식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화사하고 로맨틱한 분위기 조성하실 수 있습니다. 폼폼 국화는요, 꽃대가 아주 단단한 느낌으로 형성이 돼서 겹꽃으로 피어나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라 싹소롬 중품도 나와 있죠. 행운의 열쇠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고요. 나비의 날갯짓을 닮은 듯한 꽃을 보여줍니다. 꽃의 색상은 연한 보랏빛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잎은요, 단단한 느낌이기 때문에 건조에도 강한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들은요, 바늘꽃인데요. 바늘꽃, 가을의 청명한 하늘과 너무나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바늘꽃이요, 줄기가 길게 올라온 다음에 꽃대가 오르기 때문에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나비 모양을 닮아서 나비 바늘꽃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꽃술은 바늘을 닮고 꽃잎이 나비 닮아서 이름이 붙은 거죠. 색상별로 무늬별로 있습니다. 무늬가 들어가 있는 실 유카 보여드릴게요. 킬러 가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무늬실 유카 되겠습니다. 멋들어진 느낌과 이국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야생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샤프란 되겠습니다. 샤프란은요, 15cm 중품 포트와 일반 9cm 포트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구근 식물 되겠습니다. 샤프란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신료로도 잘 알려져 있죠. 색상은 분홍색, 이렇게 보라색, 하얀색 세 가지 종류 있고 이외에도 구근 식물 레일릴리, 히브란서스 등등 다양한 구근이 식재되어 있는 거 농원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다음 식물은 야생화 뻐꽁나리입니다. 뻐꽁나리 농원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뻐꽁나리와 이렇게 초록빛깔 잎이 아름다운 일반 뻐꽁나리 있는데요. 되게 야생화의 느낌이 물씬 나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꽃말은 또 엄청 로맨틱하게 나는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혹은 당당하다라는 꽃말 가지고 있죠. 가늘고 연약해 보이는 꽃대와 의외로 강인해 보이는 생명력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맨드라미 두 종류
종류 데리고 왔습니다. 일반 맨드라미와 이렇게 여우꼬리를 닮았다 해서 여우꼬리 맨드라미 데리고 왔습니다. 일반 맨드라미가 이 여우꼬리 맨드라미에 비해서 꽃이 더 큰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분홍 색상만 있는 게 여우꼬리 맨드라미 되겠습니다. 느낌이 물씬 다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원 한 켠에 연화 바위솔 두었는데 정말 알아서 잘 자라준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은빛 색상 그리고 청록 색상이 약간 섞여 있는 듯한 오묘한 느낌을 물씬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따뜻한 느낌과 차가운 느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식물이 아닐까 싶죠. 농원의 조팝은요, 장미조팝, 공조팝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먼저 공조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조팝의 이 수려한 줄기, 늘어지듯이 자라나는 줄기가 너무 멋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카페 인테리어 식물로도 많이 찾아주는 식물 중 하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글동글 귀엽고 청아한 느낌의 꽃도 아름답고 줄기마다 꽃이 하나하나 달린다는 것도 너무 예쁜 느낌 보여줍니다. 장미 조팝은요, 이름 그대로 꽃이 장미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야생성도 강하기 때문에 월동도 아주 잘하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밖에서 키우는 경우에는요, 물관리 따로 해주지 않아도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신상 페라고늄이 나왔습니다. 현재 페라고늄은요, 색상은 빨간 계열, 붉은 계열 이렇게 구분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붉은빛, 빨간빛으로 표기해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우기가 어렵지 않고요, 환경 맞으면 수시로 꽃을 피워주는 것이 특징이죠. 잎에서 나는 특유의 향기로 인해서 병충해에도 강하다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아젤리아 장미철쭉 되겠습니다. 진달래 속의 감목이죠. 공기 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두고 키우기 너무나 좋죠.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시면서 원하시는 수영을 잡아가면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그늘에서도 무리 없이 잘 성장하는 식물입니다. 이름부터 상큼한 느낌이 가득 번지는 레몬나무 되겠습니다. 꽃과 열매를 맺는 식물이라면 햇빛은 필수로 좋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촉촉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환경에서 아주 잘 자라납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야생화의 매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삼지 구엽초 5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키와 묵은동이를 제외하고는요, 이렇게 뿌리가 식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뿌리가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요, 포트 분갈이 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봄에 식재를 해주시면 더 잘 자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또 올해는요, 새로운 품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종을 새롭게 들여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삼지구엽초 우당스타는요, 하얀색 별 모양의 꽃이 매우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별 모양의 꽃이 은하수를 이루듯이 자라나게 됩니다. 30cm에서 50cm 정도까지 성장을 합니다. 삼지구엽초는요, 잎이 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잎이 날렵하고 가장자리에 톱날 모양이 있는 것이 매력적인 식물이기도 하죠.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토양과 반그늘에서 혹은 그늘진 공간에서 서도 무리 없이 잘 성장하는 효자식물입니다. 습한 느낌보다는 건조에 강한 식물입니다. 건조할수록 성장은 느려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특별히 큰 관리 없이도 잘 성장하는 야생화입니다. 잎이 사그러드는 시기인 겨울에도 푸릇푸릇한 상록의 잎을 보여주기 때문에 싱그러운 매력이 큰 장점 되겠습니다. 내건성, 내한성, 내열성까지 모두 강해서 정원이나 화분 어디에서나 활용하기 좋은 야생화입니다. 삼지구엽초는요, 관상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효능도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붓꽃입니다. 붉은 포트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실내든 실외든 붓꽃은 밝고 양지 바른 공간을 선호합니다. 또 붓꽃은 봄마다 화려한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죠. 아이리스라고도 불리죠. 붓꽃 추위에 매우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셔서 자리 잡아 놓으면 별도의 월동 준비 없이 잘 성장할 수 있어요. 동해 걱정 없이 이른 봄에 새싹이 올라와주는 기특한 식물이죠.
다음 식물 신종 목노보단 되겠습니다. 꽃이 작고 앙증맞은 느낌을 주죠. 꽃이 앙증맞은 대신에 꽃을 많이 피워주는 품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란다나 창가 근처에서 키우기 너무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잎도 파릇파릇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꽃은 별 모양의 연한 분홍색으로 피어납니다. 슬릿 화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키우다 보면 조금씩 자라면서 목질화 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줄기가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것이 목노보단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음 식물 휴켈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직 배양 기술을 통해서 튼튼하게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요. 독특한 잎색을 보여주는 휴켈라입니다. 다른 식물들과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게 잎의 색감이 너무 아름답고 독특하죠. 꽃보다는 잎을 감상하는 식물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휴켈라는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노지에 심어서 군락을 형성하여 키워주시는 분들도 참 많죠. 화려한 잎의 모습 덕분에 멀리서 보아도 휴켈라 식물 바로 눈에 띄게 되겠습니다. 클레마티스 밑이나 장미 밑에 혹은 울타리 밑에 식재를 해 두어도 잘 성장을 합니다. 휴켈라 반 그늘에서도 잘 자라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꽃은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볼 수 있는 식물이죠. 또 하나의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는 식물 중 하나가 맹문동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줄무늬 맹문동에 이어서 이렇게 눈꽃 무늬 맹문동도 입고가 되었습니다. 무늬가 들어있는데 줄로 세로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들어있죠. 무늬 맹문동 이렇게 보라 색깔 색상의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식물이 대부분 추운 겨울에도 잎이 시들지 않고 푸르름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맹문동도 정원에서 빠질 수 없는 상록 다년생 식물 되겠습니다. 크기는요 이렇게 풀분에 들어있는 소품 15cm 중 그리고 대품까지 사이즈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흑향 동백 되겠습니다. 동백은 겨울이 다가올 때 반드시 생각나는 식물 중 하나 되겠죠. 그 중에서도 흑향 동백은 사계절 상록수이고 꽃도 아름답지만 그윽한 향기가 정말 좋아서 많은 분들이 찾는 동백 되겠습니다. 동백은요 일반적으로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좋은 공간이면 무리 없이 잘 자라나고 꽃도 잘 피어나게 됩니다. 물은 흙의 표면이 마르면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백 식물은 온도에 대한 내한성이 강하기 때문에 영하 5도까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추위가 걱정되신다면 화분에서 키워주고 있는 경우에 화분을 실내로 들이셔서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백을 키울 때는요 흙은 배수력과 보수력이 좋은 흙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부엽토 3, 펄라이트 1, 모래 1 정도 섞고요. 훈탄을 조금 넣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부엽토는 낙엽 등의 흙이 있어서 영양분이 있죠. 다음 식물은 온남국화 되겠습니다. 흰겹 쑥부쟁이라는 이름도 있죠. 온남국화는요 이렇게 작은 느낌으로 꽃이 피어나는데 약간 아이보리 느낌도 나는 색감을 가지고 있죠. 앙증맞게 생긴 꽃은요 늦여름부터 피기 시작해서 11월 혹은 늦은 가을까지 꽃이 피어납니다. 다른 국화에 비해서 개화 기간이 매우 길다는 특징을 가졌죠. 다음 식물은 에키놉스입니다. 국화과의 야생화죠. 절구대라는 이름 가지고 있고요. 알리움과 비슷한 느낌으로 동글동글한 꽃을 피워줍니다. 절구에 사용하는 방망이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사실 알고 계셨나요? 키는 100cm 내외로 적당한 크기의 은은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식물은 마타피아 되겠습니다. 가지 끝으로 예쁘게 피어나는 붉은색 꽃들이 매력적인 베란다 식물 되겠죠. 특히 더운 여름을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 같은 가을에 초록색 잎들 사이로 붉은색의 작은 꽃들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향 등골풀은 농원에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얀색 상으로 꽃이 피고 잎은 초코 색상인 초코 유럽 향 등골풀 있습니다. 15cm 중품의 식재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10월까지 풍성한 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성장이 빠른 편에 속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빈 공간이나 화단의 뒤쪽을 채우기에 매우 적합한 식물 되겠습니다. 병충해에도 강하고 토양을 잘 가리지 않는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소품의 향 등골풀은요, 분홍 색상과 하얀 색상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왕관쑥부쟁이입니다. 농원에는 분홍 색상, 하얀색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너무나 귀엽고 예쁜 느낌이죠.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꽃이 수수하지만 화려합니다. 정원에 정말 많이 심는 식물 중 하나죠. 숲근 아스타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가 보여드렸던 아스타와 또 다른 느낌이 약간은 들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죠. 추명국입니다. 분홍 색상의 홑꽃으로 피어나는 추명국 데리고 왔는데요. 서리를 기다린다 라는 의미의 대상화라고도 불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따와서 바람꽃이라고도 불립니다. 추명국 노지 활동 잘 되는 식물 중 하나죠. 나비수국 되겠습니다. 잎이 큼직큼직한 느낌 있죠. 목대도 자라면서 굵게 자라집니다. 자라는 속도도 빠른 편에 속하죠. 가지 끝마다 꽃몽오리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지도 잘 나와주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안젤로니아 되겠습니다. 안젤로니아는요, 색상별로 있는데요. 다년생 식물에 속하고요. 빠른 성장과 풍성한 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멕시코가 원산지인 안젤로니아는요, 최근에 정원이나 테라스 등에서 인기가 좋은 식물 중 하나죠. 다양한 색상이 있기 때문에 예쁘게 식재해 놓고 따뜻한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이기도 하죠. 안젤로니아는 햇빛이 잘 드는 공간이나 밝은 그늘을 선호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토양은 특별히 가리지 않는 식물이기도 하죠. 버들 마편초입니다. 마편초 역시 보라 색상으로 꽃이 피어나는데요. 아직은 꽃이 피어나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편초는 자연 번식을 정말 잘하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우이엽입니다. 우이엽은요, 키르탄 스타더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환경이 맞으면 4월부터 12월까지도 꽃을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잎의 모습이 소의 혀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입장이 화려합니다. 농원의 싹소롬은 거리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보라색 싹소롬과 하얀색 싹소롬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싹소롬은 행운의 열쇠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죠. 거리 식물로 키워주시면 줄기를 한껏 멋스럽게 길러내실 수도 있고 꽃도 화려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남부가 원산지인 식물 되겠습니다.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이죠. 꽃과 잎에 물 닿지 않게 저면 간수해 주셔서 물 주시면 좋습니다. 싹소롬 꽃은 줄기 사이로 가느다란 꽃대가 하나 쭉 올라와서 피어나는데 바람이 불면 꽃이 나비처럼 하늘하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음 식물은 수영과 잎과 꽃 모두 너무나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버들잎 사라산 도단입니다. 꽃은요, 은방울을 닮은 듯한 예쁜 꽃이 피어납니다. 방울방울 빨간 동그라미 꽃이 피어 올라오고요. 내한성도 강하고요. 이 식물 수영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수직으로 자라나는 느낌 있죠. 그 옆에는 무늬 오미자 나와 있습니다. 무늬가 정말 아름다운 식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매우 멋들어진 느낌을 가지고 있는 나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몬타나 의아리입니다. 겹꽃으로 피어나죠. 미나리 아제비과의 덩쿨성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내한성이 정말 강해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습하거나 그늘진 부분에서도 무리 없이 잘 자라나죠. 줄기마다 새순 내기 때문에 줄기 자르지 않으면 더욱더 많은 꽃 보실 수 있습니다. 농원 한쪽에 층 꽃을 무심한 듯 심어 두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난 모습 확인 가능하세요. 다음 식물은 정열적인 느낌을 주는 부겐베리아 되겠습니다. 꽃말은 식물 모습 그대로 정열과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실내에서 환경 맞으면 꽃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다음은 하트트리입니다. 줄기마다 이렇게 작은 별 모양의 꽃이 달려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름다운 토분의 식재를 해두어도 줄기 늘어트림으로 인해서 인테리어 화분으로 손색 없을 것 같은 나무 되겠습니다. 선물하기도 좋고 독특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흔하지 않는 식물 되겠습니다. 실내에서 예쁘게 인테리어 하시는 화분으로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리비나 후밀리스입니다. 여름 동안에는요, 빨간 열매를 보여주다가 이렇게 하얀 꽃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만데빌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하얀, 분홍, 노란, 빨강 4가지 색상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하얀과 분홍, 빨강은요 이번에 신상으로 들어와 있는 신제품입니다. 때문에 꽃의 화형이 일반 만데빌라에 비해서 더 크고 눈에 띄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를 잘 받을수록 색감 더 진해지는 거 알고 계시죠? 활기찬 색상의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죠. 18cm 보트에 심겨져 있죠. 만데빌라는 환경이 잘 맞으면 사계절 끊임없이 개화하는 꽃식물 되겠습니다. 볕이 충분히 드는 베란다 공간에서 키우기 좋죠. 연중 개화를 하게 하려면 겨울에 10도 이상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데빌라는 희망과 긍정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동백자스민, 브라질 자스민이라고도 불립니다. 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요 언뜻 보면 나팔꽃처럼 생겼죠. 수시로 개화해서 눈이 즐거운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봉선화 보여드릴게요. 물봉선화는요 9월부터 10월 사이에 붉은빛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강한 자주색의 꽃이 피어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루비처럼 아름다운 루비 페랭이입니다. 색상이 정말 아름답죠. 페랭이의 모자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은 페랭이 꽃들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콜치쿰입니다. 3가지 색상이 농원에 들어와 있죠. 가을에 잎 없이 꽃만 이렇게 피어나는 것이 매력적인 콜치쿰인데요. 아직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꽃을 보면 잊을 수가 없는 꽃이기도 하죠. 매년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친구들입니다. 콜치쿰은 구근 식물 중에서 드물게 가을에 꽃이 피어나는 식물이죠. 가을에 피어나는 구근 중에 상사화, 샤프란이 있죠. 나머지는 봄에 많이 피어나는 구근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연꽃 상사화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식물들입니다. 계속해서 가을 구근 식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샤프란 꽃이 피어 있는데요. 샤프란 꽃이 지고 나면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가을비 한번 맞아주면 꽃을 금세 또 피워주는 식물이죠. 히브란서스 분홍 12cm에 심겨져 있고요. 다음 식물은 미니 아이리스 되겠습니다. 총 4가지 색상이 들어와 있는데요. 식재를 해두시면 이른 봄부터 정원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식물 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은은하면서도 기분 좋은 향기도 가지고 있죠. 초봄에 정원에 눈길 사로잡는 구근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식물은요 왕패보 구근 되겠습니다. 총 4가지 들어와 있고요. 백합과의 다년생 구근 식물입니다. 노지 활동 역시나 가능합니다. 가을에 심는 추식 구근이죠. 추위에 정말 강하고요. 키는 100cm 이내로 자라나고요. 구근에서 약간 더덕향과 같은 특이한 냄새가 나는 것도 특징 되겠습니다. 화분에 식재하는 것도 괜찮지만 노지에 식재해 주셔도 좋죠. 노지에 심어 주셔야지 추위를 견디면서 꽃도 튼실하게 열립니다. 지금부터는 가을에 식재해서 봄에 꽃 피우는 가을 구근, 초식 구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농원의 알리움은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색상이 비슷해 보여도 꽃의 크기와 줄기 높이가 다 달라서 멋스럽게 정원을 연출하기 좋은 품종들입니다. 알리움은 깊고 풍부한 색상을 잘 보여주죠. 꽃송이는 완벽하게 둥근 꽃을 보여주는데 단단하게 힘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알리움은 모든 추식 구근과 마찬가지로 뿌리를 내리고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겨울과 같은 추운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을의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지금부터 식재가 가능합니다. 매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키우기 비교적 무난합니다. 농원에는 수선화 총 8가지 들어와 있는데 1번과 2번이 새롭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러브데이는요 오랫동안 이름만큼 발랄하고 오렌지빛으로 인해서 사랑받아온 품종이 되겠죠. 바렛 브라우닝도 바닐라 색감이 화려한 꽃 되겠습니다. 수선화는 추식 구근이기 때문에 가을에 이맘때 식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추워지면 7cm 이상의 간격을 두고 한 15cm 정도 깊이로 심어주시면
되죠. 쉽게 잘 자라나는 품종이기 때문에 습지나 습윤한 환경, 양지, 그늘, 배수 토양 등 사실 어느 토양에서도 그래도 잘 적응하면서 잘 자라나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장기에는 토양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꽃이 피고 지면 잎사귀가 시들기 시작하면 물을 점차 줄여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곡은 튤립 되겠습니다. 새로운 컬러가 신상으로 입고가 되었죠. 튤립은요, 딱 이맘때 식재 가능해집니다. 추석 이후부터 12월 초까지 튤립국은 심기 딱 좋은 시기가 되겠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필수로 꼭 심어 주어야 하는 구근이 튤립 구근 아닐까 싶네요. 한 해를 정리해 나가는 느낌으로 예쁜 구근 심으시면 내년에 예쁜 튤립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튤립은요, 보관할 때 통풍과 배수가 잘 되는 환경에서 보관해 주시면 좋습니다. 튤립 하나하나 소개와 더 자세한 설명은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원종 튤립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원종 튤립 농원에 3가지 색상의 신상 컬러로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튤립과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튤립은 더 크지만 구근을 보아도 할 수 있듯이 원종 튤립의 구근은 더 작습니다. 크기는 아담하지만 원종 튤립 특유의 도도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오롯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원의 무스칼이 총 6가지 종류 있죠. 하늘을 향해 뻗은 보라색 꽃이 꼭 포도를 닮았다 하여 그레이브 히아신스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향수를 뿌린 듯이 달콤한 향이 나는 꽃을 피워주는 식물 되겠죠. 독특한 꽃의 모양과 특유의 향기로 인해서 벌과 나비도 사랑하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원평소국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외성남천 보여드릴게요. 키가 작은 남천의 일종이죠. 저희 농원 한켠에 제가 참 좋아하는 식물이어서 많이 갖다 두었는데 여름을 지나서 가을까지 푸릇푸릇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늬남천은 약간 단풍진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사기 소국입니다. 분홍 색상의 꽃이 매우 화려하게 피어있죠. 소국 모든 국화가 그러하듯이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홍공장은 백냥금이라는 식물의 잎이 색상이 변화하면서 탄생한 식물입니다. 무늬 백냥금이라고도 불리죠. 진보라색의 잎이 아주 신비로운 느낌을 보여줍니다. 빛이 적은 공간에서도 잘 자라나고요. 관리하기 까다롭지 않아 초보 식집사님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다음은 호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농원에는요, 이렇게 무늬가 없는 하트 호야부터 잎의 가장자리에 무늬가 들어있는 무늬 하트 호야까지 2가지 종류 있습니다. 그 앞에는 백화등이 있는데 농원에는 백화등 다양한 종류로 입고가 되어 있죠. 분홍, 노랑, 곱슬이, 초설 백화등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물사리도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자라나고 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층꽃 등등 다양한 식물들이 이렇게 농원에 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치 혹은 애기치라고 불리는 야생화입니다. 꽃이 피어나는 모습과 자라나는 모습 보시면 야생화의 매력이 무엇인지 마저 드실 수 있습니다. 향소국 보여드릴게요. 하얗게 피어나고요. 꽃잎은 약간은 은엽빛깔을 가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국화 품종과 또 다르게 야생미 가득한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 황호접입니다. 반양지 식물로 해가 잘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시고 한여름에 직사광선만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진 후에 가지치기 해주시면 더욱 풍성하게 크죠. 다음 식물은 쑥부쟁이입니다. 우리나라 산가들에서 잘 자라나는 다년생 여러 해살이 야생화 되겠습니다. 겨울 식물과 가을 식물을 판가름하고 나누어주는 기준이 바로 설이 되겠죠. 서리가 한번 내리고 나면 겨울 식물들은요, 겨울잠에 자기도 하고 나름의 겨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쑥부쟁이는 이와 같은 서리에도 강인한 식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한성이 좋기 때문에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다음 식물은 꽃범의꼬리 되겠습니다. 꽃범의꼬리는 대표적인 야생화 중 하나 되겠죠. 아름다운 꽃이 범의꼬리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고요. 번식력이 정말 좋은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티보치나 글랜디플로라입니다. 줄여서 티모치나라고 불리죠. 열대 및 아열대 꽃나무로 비교적 최근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남미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다음은 해변 국화입니다. 해변 국화는요, 하얀 색상으로 깨끗하게 피어나죠. 9월부터 10월까지 개화를 합니다. 다음은 견물망초입니다. 손님 중에 견물망초 많이 식재하셔서 하나의 하단을 만드신 분을 본 적 있는데 성장성이 좋고 무더운 여름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 자라주어서 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만병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도끼매기, 에조무라사키, 그리고 미국 만병초 2가지 종류입니다. 만병초는 예로부터 만가지 병을 고치는 나무라고도 알려졌죠.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외국에서 들어온 도입종 되겠습니다. 꽃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죠. 흔하지 않고 아름다운 진달래 찾고 계셨나요? 높은 산에서 잘 자라나는 진달래를 고산 진달래라고 하죠. 일반 진달래와 또 다르게 화색이 짙은 것이 고산 진달래의 특징 되겠습니다. 선이 아름답고 꽃도 예쁘기 때문에 분재로도 많이 사용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고산 진달래 더불어서 향기 진달래도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더 커서 시원시원한 수영을 가지고 있고 입장도 더 큰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달래는요, 녹소토와 마사토의 비중을 높여서 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분재 화분에 분갈이 해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달래 자체가 물 빠짐이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만병초는 한여름에 직사, 광선을 좋아하는 식물이 아니죠. 햇빛이 너무 강한 경우 이파리가 다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 같은 가을에 다가가는 계절에 만병초가 더 잘 자라날 수 있는 시기 되겠습니다. 너무 뜨거운 햇빛을 보지 않게끔 관리해 주시면 좋겠죠. 만병초 화분을 두는 장소나 식재하는 장소는요,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햇빛을 쬐이면서도 또 너무 뜨거운 햇빛은 보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그러한 장소가 동쪽이죠. 동쪽의 아침에 뜬 햇빛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서 정오쯤이 지나면서 해가 가려지게 되면 만병초를 두고 키우기 최적의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베란다에서 화분을 키웠을 때 정말 좋게 꽃이 잘 자라나는 그런 식물이기도 하죠. 베란다 식물로 정말 좋은 게 베란다는 햇빛이 연중 계속 나오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차광이 돼주기 때문이죠. 농원에 5가지 나무 소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흙 상태가 좋고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들이셔서 키우시면 봄에 또 예쁜 꽃 너무 잘 보여주고 밥도 많아지게 됩니다. 밥티시아입니다. 2가지 색상 있고요. 밥티시아는 콩가 식물로 개화 기간도 길죠. 추위에도 강하기 때문에 노지 활동도 가능합니다. 밥티시아 생명 강하기 때문에 새로 복토한 공간에 식재해 주셔도 되고 절개지나 해변가 근처에도 관상용으로 잘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설류화는요, 7월 즈음에 꽃망울 만들기 시작해서 8월에 뿌리와 가지의 영양분 저장하고 9월에 꽃눈이 형성됩니다. 휴명기에 들어갔다가 봄에 예쁜 꽃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팥꽃나무 꽃망울이 보여주고 있는 포트가 생겼습니다. 팥꽃나무 보라색 꽃이 라일락과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고 잔잔한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 아글라오네마 지리홍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랑스러운 핑크빛이 도는 지리홍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핑크로 새순이 내어 올라와서 자라면서 점점 진한 핑크빛이 되어갑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비교적 잘 견디는 편이고요. 직사 광선 피해서 반양지나 반음지, 실내 어디서나 무던하게 잘 자라납니다. 통통한 뿌리의 수분을 잘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겉흙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경 재배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황칠나무입니다. 꽃말이 효도와 효심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선물 드리기도 좋죠. 줄기와 잎, 열매까지 약재로 사용해 옵니다. 또 하나의 활용도 높은 식물 알려드릴게요.
삼립국화입니다. 겹꽃으로 화사한 꽃이 아름답고요. 키도 상당히 크게 자라납니다. 관상용으로도 많이 식재하지만 나무를 먹기 위해서도 식재합니다. 이렇게 포트를 뚫고 나올 정도로 생명력과 번식력이 높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 정원에서 역할이 톡톡히 해주죠. 다음 식물은 수꾼 해바라기 보여드릴게요. 수꾼 해바라기 아침에 물을 주었는데 매우 촉촉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꽃도 큼지막하게 피어나죠. 능원의 설화 예쁘게 입고되어 있습니다. 총 3가지 색상이 들어와 있는데요. 빈티지 브러쉬, 사쿠라, 빈티지 로드 각각의 색상이 개성이 뚜렷한 식물입니다. 설화는요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나죠. 월동도 참 잘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공간에 식재해 주시면 무리 없이 잘 성장하죠. 꽃이 피기 시작하고서 한 달 정도까지도 꽃이 가더라고요. 은은한 향기도 품고 있습니다. 개화 기간도 길고 꽃도 우아하게 예쁜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황금무늬 층꽃 되겠습니다. 보라색 꽃이 피어나고요. 노란 황금 잎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매력입니다. 줄무릇도 정원에 빈 공간을 채워주기 너무나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시든 잎이나 단 잎은 떼어주시면서 관리해주시면 포기가 더 많아지면서 풍성한 느낌 가집니다. 골드 피라밋 국화과의 해바라기 속에 속하는 단연초죠.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 키워주시면 다채로운 야생화의 매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연두빛 농원은 고양시 원당역 3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방문 시 잘 챙겨드리고 있으니 한 번쯤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